가 한국을 1등으로 나쁜 나라로, 싫은 나라로 표현하고 일본은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물론 우리나라가 그동안에는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국 경제가 커지고 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상해 또 북경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있고 특히 산동 지방 같은 데는 한국 기업이 2,000개 이상 해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Foreign Direct Investment 형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선진국에서 온 기업의 관리자로서 CEO로서 타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반성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와 같은 것들이 아직도 부족하지 않는가,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역으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 동안에 한 2달 동안 인민대학, 북경에 있는 인민대학을 갔습니다. 그 총장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인민대학도 이제는 국제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영어 강의를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자문에 응해서 제가 이제 갔는데 간 김에 중국말을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 동포인 길림 쪽에 사는 동포 아들을 그 대학원 학생이었습니다만 제가 하루에 한 30시간씩 중국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이제 가까워지니까 이 친구가 아주 솔직히 마음에 있는 말을 저한테 전하더군요. 총장님, 사실 우리 동네에 85%의 가족이 한국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혹은 양친이 다 한국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 85%가 되는데 돌아오고 나서 한 사람도 한국을, 모국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악센트가 조금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당신 강원도에서 오셨느냐고. 아니다 그러면 장춘에서 오셨죠. 그러면서 한국 사람은 정이 많으니까 아주 그 좋은 뜻에서 하지만은 당장에 말투가 바뀝니다. 마치 자기 집에 가정부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는데 우리가 보면 정을 두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30년 전에 독일의 광부로 갔던 간호로 갔던 사람을 생각해 보시고 또 이민을 가가지고 LA나 뉴욕에서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동포를 생각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만나는 즉시 말을 영어야 뭐 그런 단어가 드뭅니다만 그래도 업신적인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반감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경제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머리를 숙이고 그래야 리더가 되고 존경을 받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나 급격한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문화가 또 사회적인 시스템이 되지 않은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와 같은 현상들이 뿐만 아닙니다. 제가 국가브랜드위원회 일을 맡고 나니까 LA에 있는 LA 타임즈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니까 바빠서 못 오니까 전화로 인터뷰하자고 그래서 전화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 노력을 하면 참 LA 타임즈에서 잘 실어주겠지 혹은 최소한 중립적으로 실어주겠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3일 후에 LA 타임즈 나온 기사를 보고 제가 쇼킹을 받았습니다. 3분의 1을 한국에 대한 나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북한 이야기, 김정일 이야기, 정치 이야기, 또 관광객이 왔을 때 한국에 대한 한국 사람의 불친절한 이야기, 마음을 열지 않는 이와 같은 이야기 등등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다 나쁜 이야기를 깔고 난 후에 제가 한 이야기 조금 한 두 줄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샤킹한 겁니까? 제가 그것이 LA 타임즈나 뉴욕 타임즈 이와 같은 세계적인 신문들에 대한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댓글들을 보니까 오늘 나오기 전에 보니까요.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외국 사람에 대해서 친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다. 심지어는 뭐 길거리 다니면서 춤을 뱉고 있는 사람들, 지저분한 사람들. 우리는 얼마나 깨끗하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본 한국에 대한 눈은 일본 사람이 대한 눈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보면은 같은 동양 문화권이고 그런데 한국은 그런 대로 매력이 있고 박력이 있는 나라로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일본에 비해서 지저분하다, 불친절하다, 말이 안 통한다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국가가 잘 되려고 그러면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특히 국격을 높이려고 그러면 부정적인 것을 이렇게 높이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일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부정적인 쪽보다는 긍정적인 쪽에서 노력을 하면서 잘 한번 해보면은 참 좋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와 같은 취지의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생겼는데 아마 이 위원회가 4, 5년 지나고 나면은 한국 경제 발전이나 혹은 한국의 이미지에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라는 것은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 위원회 자체가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법으로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기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합해서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뜻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경제력에 비해서는 너무나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브랜드를 얘기하면 단순하게 마케팅을 한다든지 또 단순하게 홍보한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브랜드위원회의 기본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알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실체 자체를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광고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제품의 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광고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2, 3개월 동안의 광고 효과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광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실체, 국격 자체를 높이지 않고 아무리 광고를 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체를 높이는 일이 우리 위원회의 가장 큰 일이지만 그게 못지않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잘 못 이해되는